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을 사용을 하는데 파티클 시스템 2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티클 월드를 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자, 파티클 월드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티클 월드는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파티클 시스템 2하고는 다르게 이제 화면 구성이 좀 다르죠. 그죠? 보여지는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 파티클 시스템 2는 2D 공간에서 진행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파티클 월드 같은 경우는 3D 공간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Z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가로가 X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이었어요. 아이고. 여기가 이제 세로가 Y축이었습니다. 수치 입력을 하는 부분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축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앞뒤가 이제 앞뒤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Z축이 되는 거예요. Z축이.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개념 이제 포지션 개념도 들어가면은 이제 포지션도 X, Y, Z로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프로듀서 여기 항목을 보시게 되면 위에 뭐 요거는 이제 둘째 치고 버스 레이트는 이제 똑같은데 롱비티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듀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X, Y, Z로 세 가지 항목이 나눠져 있게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컴포지션 요거를 만들 때, 가로가 1920이고, 세로가 1080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값,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플러스 값이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마이너스 값이고요. 그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기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3D 기능은요, 요 화면 가운데가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0,0,0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뭐, 그쵸. 가운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플러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위로 플러스, 밑으로 마이너스, 밑으로? 반대가 되겠죠. 자, 포지션 Y축에 플러스 값을 주면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예. 네,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왜 이러지? 자,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제 0점이 되는 거고, 1920, 1080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먼저, CC 파티클 월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요렇게, 요 네모를, 여기서 클릭을 한 상태로 여기로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이 박스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화면이 돌아갑니다. 입체 공간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입체 공간으로 잡히고요. 얘가 입자가 계속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 바닥에 그리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그리드를 플로어 그러니까 바닥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바닥으로 여기 뭐 다른 기능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피직스도 똑같고요. 파티클도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플로어라는 이제 피직스에 플로어라는 기능이 있고 이 플로어 액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플로어 액션을 바운스로 해주시게 되면요. 이 입자가 내려와서 여기 플로어를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튕겨나가게 해줄 수 있고 뭐 아이스는 미끄러지고요. 미끄러지고 글루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글루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점점 오퍼시티가 줄어드는 모션이 되는 거예요. 바운스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바운스는 이제 튕겨나가는 거죠. 파티클 월드하고 파티클 시스템 차이점에서는 요 이제 가장 큰 게 바닥이 생겼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파티클 요 부분에 텍스처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처. 요거는 요 입자 대신에 아까 전엔 저희가 이제 페이드 스피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뿌연 동그라미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텍스처, 그러니까 내가 지정하는 이미지를 여기 입자 대신에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트가 계속 튀어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요. 동전이 계속 튀어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뭇잎이 계속 튀어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줄 건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티클 하면서 익스프레션을 쓴다고 했으니까, 얘를 어떤 느낌을 만들 거냐, 아까 보여드린 그 물이 뒤에서부터 통통 튀면서 앞으로 오는 모션이 있었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일단 먼저 얘가 제자리에서 계속 통통 튀는 모션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통통 튀는 모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0프레임에서 자, 여기 프로듀서 안에 있는 Y축, 요 Y축을 가지고 할 건데, 먼저 그리드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드 가이드 말고 피직스의 플로어 여기를 보시면은 플로어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0.2입니다. 포지션인데 위치 값이 0.2라는 얘기는 높이 Y축으로 봤을 때 0.2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 Y축 요거를 프로듀서 얘는 뭐냐면 에미터 부분인 거죠. 에미터 부분인 거라서, 자, 여기다가 0.2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 플로어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0.2를 입력을 해 주시면은 얘가 바닥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바닥에 이렇게 붙게 돼요. 에미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위아래로 통통 튀는 모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위아래로 통통 튀는 모션을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여기 포지션 Y축 애니메이션을 좀 줘야 되니까 먼저 0.2에서 토글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현재 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15프레임에 0, 요거 건들지 말고요. 자, 20프레임에 1초에 다시 0.2가 될 건데, 지금 똑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U를 눌러주시면요. U를 눌러주시면 키프레임, 요 토글이 활성화된 항목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 있죠. 자, Add or Remove Keyframe, Current Time, 현재 걸려있는 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위치에다가 요 수치의 키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니까. 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갈게요. 자, 요 상태에서 그래프 그래프 타입은 밸류 그래프로 갈 겁니다. 밸류 그래프. 요걸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요 그래프는 이렇게 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전체 선택. 아니면 여기 포지션 Y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 easy is in과 easy is out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얘를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얘 위로 올라가요. 그죠?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려서 한 요 정도만 이렇게. 그럼 얘 위 모션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위로 통 하고 튀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통 튀어 오르는 게 되셨으면 자, 다시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여기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 여기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0초까지. 뭐 10초까지라기보다 이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타임까지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지금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익스프레션 코드를 이제 적용을 시켜줄 때 그 포지션 부분을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나선형 아이콘을 그냥 연결만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항목입니다. 얘를 Alt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요. 요 톡을 꺼주시면 안 돼요. 토글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다시 클릭.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항목 다 지워주시고 자, 작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P 루프라고 적어주시면은 여기에 항목이 루프 in duration, out duration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할 거는 마이너스 프레임에서 0프레임으로 들어오는 항목을 보는 게 아니라 0프레임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볼 거기 때문에 루프 아웃 쪽을 봐주시는 거예요. 루프 아웃 쪽을. 그래서 루프 아웃을 선택해 주시고, 자, 루프 아웃에도 이제 항목이 이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큰 따옴표를 한번 넣어주시면요.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continue, cycle, offset, 핑퐁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일단 저희는 얘가 계속 통통 튈 거기 때문에 사이클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사이클 계속 한 번 튀고 또 한 번 튀고 한 번 튀고 계속 통통 튀는 모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넣어주시고요. 사이클. 그 다음에 탭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키 누르시면은 요 행이 바뀌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탭키 눌러주시면 아이고 탭키도 아니네요.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주세요.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얘가 이 자리에서 계속 통통 튑니다. 뒤쪽에는 키프레임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데 지금 요 한 번 통통 튀겼던 게 계속 반복적으로 모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루프 아웃을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가 사이클이라고 입력을 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자, 0프레임에서 1초까지 그러니까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까지 한번 가고 사이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가고요.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 무한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예요. 얘는. 자, 근데 사이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핑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핑퐁은 탁구죠. 그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부분인데 그 말 그대로 얘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에 또 컨티뉴도 있어요. 컨티뉴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여기서 이제 X축으로 봤을 때 0에서 0프레임에 0이고 그 다음에 30프레임에 10을 갔어요. 10을.
그러면은 여기다가 컨티뉴를 이어주게 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얘는 1초마다 10씩 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 옵셋은 반대로 컨티뉴 이제 반대로 이제 점점 사라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점점 빠지는 쪽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써보셔도 괜찮지만 일단은 요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걸 썼으니까 얘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통통 튈 거예요. 좌우로 통통 튀는 데 있어서는 자 핑퐁이라는 기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0프레임으로 가서 이 포지션 X축을 한 마이너스 0.2 너무 많이 갔네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로 톡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초에 1로 갑니다. 0.1 0.1로 가요. 이렇게 조금 더 이동을 할까요? 별로 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0프레임에 마이너스 0.15 그리고 1초에 0.2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옆으로 한번 이렇게 통 튀는 거예요. 자, 요 다음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계속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오고 갔다가 오고 해주는 기능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 레이어에서 단축키 U 눌러주시고요. U 눌러주시면 포지션 X축 항목이 나옵니다. 요거 Alt키 눌러서 익스프레션 창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루프아웃 핑퐁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요 입자가 계속 좌우로 통통 튀면서 뿌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좌우로 통통 튀는 것까지는 했어요. 자, 이제 얘가 물 같은 느낌으로 액체를 쏟아내는 듯한 느낌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뭐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피직스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파티클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냥 아예 수치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리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일단 파티클 모양부터 좀 바꿔가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티클 타입을 페이드 스피어로 바꿔줄게요. 페이드 스피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자가 이렇게 이제 퍼져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오는데 요 페이드 스피어로 바꿔주고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러프 엣지라는 걸 넣어봤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러프 엣지를 또 여기다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ROUGH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 러프 엣지라는 효과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입자 퍼지는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 입자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 바리에이션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사이즈 바리에이션을 100% 줄게요. 그리고 맥스 오퍼시티 똑같이 100% 줍니다. 그러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렇게. 근데 저희가 줄 거는 자 버스 사이즈 일단은 사이즈를 먼저 주고 나서 좀 줄여볼게요. 1 주고 데스 사이즈 0 줄게요. 그러면 뭐 요런 모양들이 나와요. 자, 요 상태에서 뭐 버스 사이즈는 이따가 좀 줄여주면 되는 거고
자, 러프 엣지에서 이 러프 엣지 수치를 좀 한번 줄여볼 건데, 일단 보더가 0이 되면요. 이렇게 이제 외곽 부분에 이제 뿌연 게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보더를 한 10 정도, 10 쭉 올려볼까요? 아, 얘가 0이 돼야 되네요.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좀 퍼지는 거고, 자, 0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샤프니스, 그러니까 이제 뿌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여기 좀 수치를 한 10 정도 줘볼까요? 엣지 샤프니스를. 그러면 아까 전에는 여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뿌옇게 됐었는데, 얘가 아까 1이었을 때는 좀 뿌옇게 됐었는데, 이 뿌연 부분들이 수치가 높아지면서 들러붙는 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들러붙어지죠. 이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액체 같은 느낌이 만들어져요. 액체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랙탈 인플루언스, 요게 이제 0이 되면요.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좀 지글지글 거리는 게 좀 심해져요. 1이 되면. 그래서 자, 프랙탈 인플루언스 0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둥글게 모양이 바뀌어요. 둥글게. 물방울 같은 느낌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막 그냥 물풍선에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약간 폭발하는 모션으로 전방위로 이게 입자들이 막 생성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직스, 요 피직스 항목, 이 피직스 항목에서 벨로시티 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0을 한번 줘볼게요. 0을 줬더니 뭔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그쵸? 수치를 조금씩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벨로시티 값을 한 0.2 0.2를 줬더니 뭔가 막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입자가 크다 보니까 여기 덩어리져 보이는 게 눈에 보여서 이거를 조금 줄여볼 건데 이게 이제 버스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스 사이즈, 파티클의 버스 사이즈 부분을 한 0.7로 한번 줄여보죠. 그랬더니 조금 더 많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쏟아지는 듯한 느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고요. 그라비티가 현재 0.5로 잡혀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입자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뭐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요 그라비티 값을 한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0.25.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모양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또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바닥에 거의 물이 쏟아지면 통통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바닥에 들러붙습니다. 그죠? 바닥에 이렇게 물방울이 쭉 퍼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직스에 플로어 보시면은 바운스 요걸로 잡혀 있는데 플로어가 바운스로 잡혀 있는데 얘를 글루로 잡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요 입자가 튀지 않고 이렇게 들러붙으면서 사라집니다. 요 부분.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길게 좀 남아있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롱비티 요 수치를 2로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많이 남아요. 눈도 아니고, 그죠? 1.5, 1.5나 1.25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원하는 부분으로. 한 1.25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익스플로시브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셔도 괜찮고요. 쏟아져 버리네요, 그냥.
그죠? 요런 느낌. 지금 플로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익스플로시브로 그냥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통통 튀는데 좌우로 저희가 할 거는 여기 멀리서 여기서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쭉 통통 튀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거는 굳이 저희가 이제 continue라는 거를 안 써도 괜찮은데 먼저 저 멀리 좀 빼놓겠습니다. 여기 프로듀서에서 Z축을 한 1 정도 줘볼까요? 2? 2로 주겠습니다. 2 주시고 토글을 눌러준 다음에 자 끝에 여기 10초에는 마이너스 2로 줄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여기 좀 보이는 타이밍이 요쯤 되겠네요. 요쯤 이렇게 딱 사라지는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0.82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와서 앞쪽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플레이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앞으로 대각선으로 이제 통통 튀면서 앞으로 이동을 하는 모션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주시고 요거를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파티클 색상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얘를 이제 파란색으로 좀 넣어 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물색 느낌으로 여기도 같은 색상에 살짝 밝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또 볼륨 쉐이드라고 있어요. 약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요거를 살짝 키워주시면 살짝 이렇게 그림자도 좀 나타납니다. 덩어리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자 입체적인 요 느낌도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부분 지금 수치가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요렇게 조금만 줘도 어차피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짝 어둠과 밝은 부분이 좀 이렇게 잡히면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실 거는요 요거예요. 핑퐁이랑 사이클이랑 그죠? 그거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